여기 민족의 성웅으로 불리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세종대왕과 쌍벽을 이루는 킹, 갓, 제너럴, 민족의 성웅 이순신입니다. 그는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 임진왜란 1592, 영화 명량, 최근에 개봉한 한산, 앞으로 개봉 예정인 영화 노량에서도 등장할 정도로 과거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계속 회자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순신을 9가지 키워드를 통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버드나무. 이순신은 1572년 28살의 나이로 묵가시험에 도전했습니다. 말을 타고 활을 쏘는 등의 묵가의 시험을 치르던 중 그만 말에서 떨어지는 낙마사고를 당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시험 자체를 포기할 만한 상황에서 그는 일어나서 근처에 있던 이 나무의 가지를 꺾어 다리에 부목을 대고 시험을 마쳤습니다. 시험 결과는 불합격이었지만 군 관계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고 4년 후에 다시 시험에 도전하여 당당히 합격하였습니다. 버드나무는 이순신 장군의 고통을 이겨내는 엄청난 인내심과 의지를 보여주는 산물이라 첫 번째 키워드로 꼽았습니다. 중마고우. 이순신은 평생에 걸쳐서 한 인물과 끈끈한 인연을 맺고 지냈는데 그 인물이 바로 류성룡입니다. 이순신과 류성룡은 어린 시절 서울 목정동에서 자랐고 서로 매우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류성룡은 이순신의 강직한 성품과 기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류성룡은 선조 임금 시기에 영의정 자리에 올라 이순신의 정치적 후원자 역할을 했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지방 관직인 현감에서 전라도 수군의 한 축을 이끄는 전라 좌수사로 7계급이나 높은 관직에 추천한 일은 유명합니다. 류성룡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거친 후에 지난 잘못을 반성하고 후환을 경계한다 라는 의미를 담은 징비록을 집필하였습니다. 징비록은 본인이 직접 전란의 대책을 세우는 가운데 얻어진 풍부한 사료와 지식을 담은 것이기에 가치가 매우 큽니다. 대기만성. 28살에 첫 묵가 도전에서 낙마사고로 시험에서 떨어지고 처음 관직에 들어선 나이가 32이었습니다. 늦깎이 사회생활을 시작한 셈인데 그 이후로도 평탄치가 않습니다. 직장 생활의 어려움도 적지는 않았습니다. 38살에 파직, 39살에 승진, 43살에 첫 번째 백의종군, 44살에 낙향, 47살에 전라 좌수영 전격 발탁, 48살에 임진왜란 발발, 49살에 삼도 수군 통제사, 53세 정유재란에 일어난 모함으로 두 번째 백의종군, 54살에 노량해전을 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후에는 우의정에 책봉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남들보다 뒤늦게 시작하였지만 누구보다 더 나라에 충성하고 그 이름을 휘날린 인물이었습니다. 백의종군. 백의종군은 직위 해제를 당하고 벼슬이 없는 말단 군인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 키워드가 백의종군인 이유는 그의 관직 생활이 그야말로 다이나믹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이순신 삶의 빌런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빌런은 서익입니다. 북쪽 진지에서 세운 공을 바탕으로 서울의 훈련원에 배치된 이순신 장군. 여기는 주로 높은 관직의 자제들을 훈련시키는 곳이었는데 직속상관 서익의 인사청탁을 거절했습니다. 그로 인해 8개월 만에 한직으로 쫓겨났습니다. 두 번째 빌런은 이일입니다. 이일은 나중에 조선 육군 총사령관 역할을 했지만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비겁하게 행동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두만강에 위치한 녹둔도라고 하는 비옥한 둔전 관리자의 자리에 임명됩니다. 문제는 둔전을 지킬 병력이 너무 모자랐던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조정에 수차례 병원 충원을 요청했지만 계속 거절당하고 결국 이순신의 예상대로 여진족이 수억 차례 쳐들어와 둔전의 곡식을 모조리 약탈해 가버립니다. 이 전투에서 이순신은 후퇴하는 여진족을 추격해 포로로 붙잡혀가던 농민 50여 명을 되찾아 돌아옵니다. 그런데도 당시 함경북도 병사는 여진족에게 공격을 당해 피해를 당한 책임을 이순신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해 감옥에 가두고 조정에 모함합니다.
녹둔도를 지킬 군사를 보충해달라는 이순신의 거듭된 요청을 들어주지 않은 자신의 과오를 덮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 모함을 주도한 인물이 이일입니다. 이 일로 인해 이순신 장군은 첫 번째 백의종군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빌런은 원균입니다. 임진왜란 당시에도 구국의 영웅으로 칭송받는 이순신을 선조가 시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진왜란 휴전이 지나고 나서 왜군이 다시 침범한 정유재란이 일어납니다. 이때 일본 장수 고니시 유키나가의 부하가 첩보 하나를 흘리는데 가토 기우마사가 이끄는 왜군이 부산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정치적 경쟁 상대였던 가토 기우마사를 이순신 장군의 손으로 없애려는 계략을 펼친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지형상 포위당할 위험이 높고 계략일 가능성이 있어 출전하지 않았는데 이를 두고 어명을 거역했다 하여 두 번째 백의종군을 하게 됩니다. 이때 원균은 이순신 장군을 폄하하는 보고를 올려 이순신 장군의 파직을 주도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하는 사이에 원균은 3군 수군 통제사 자리를 꿰뚫고 칠천량 해전에서 그간 이순신 장군이 쌓아올린 모든 군함과 병력을 다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은 건국한 뒤에 200년간 큰 전쟁 없이 평화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여진족과 남쪽으로는 왜구, 해적과의 다툼이 있었으나 국가의 존망을 위협하는 정도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00년 이상 이어지던 센코쿠 시대, 즉 전국 시대를 마감하고 전 국토를 통일하는 위협을 달성하게 됩니다. 통일을 이루고 나서 지방 다이묘들의 전쟁을 통해 성장한 위협적인 힘을 분산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일본 바깥으로 보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1590년 3월 한양에서 통신사 사신으로 떠났던 황윤길과 김성일은 이듬해에 돌아와서 서로 다른 보고를 올립니다. 황윤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눈빛이 반짝반짝하여 담력과 지략이 있는 듯 보였다 면서 그의 서신에서처럼 반드시 조선을 침략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에 반해 김성일은 그 눈이 쥐와 같아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뛰어난 활약이 자랑스럽지만 율곡 이이가 이미 임진왜란 전부터 주장한 10만 양병설을 실제로 실행해서 국방을 튼튼히 했다면 조선이 그만큼 위기에 빠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적어도 당파 싸움으로 황길과 김성일의 의견이 갈라지지만 않았더라도 역사는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2부에서는 임진왜란 당시에 사용했던 무기와 이순신 장군의 활약상 그리고 그의 마지막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